앉은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유지하는 동작은 생각보다 몸에 높은 부하를 주거든요. 아무리 코어 능력과 횡격막 기능이 좋아졌더라도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횡격막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정거근 같은 근육들이 흉곽호흡의 움직임에도 계속 개입하기 때문에 동작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숨이 쉽게 가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뻗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재활 운동까지 능숙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키보드 작업들을 한다든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견갑골의 안정성이 없으면 어깨나 팔 쪽으로 크게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견갑 재활을 모두 배우신 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영상이라서 기능이 매우 떨어지신 분들은 앞서서 만들어드렸던 이 견갑골 재활 영상들을 모두 보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능들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따라해 보시면서 잘 되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데드버그 홀드 이런 운동같이 기본적인 코어 운동이 익숙해진다면 이제는 팔을 이용해서 몸통과 견갑골의 안정성을 함께 키우는 운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다룰 재활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린 미세외전 훈련부터 학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이 훈련을 건너뛰게 되면 오늘 운동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훈련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훈련의 핵심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서 몸에 가깝게 해주는데요. 이때 목과 어깨 팔 쪽으로 뻐근함이나 신경증상이 없는 위치를 찾습니다. 어떤 큰 힘이 안 들어오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10도 정도만 미세하게 이렇게 벌리는 식으로 해볼 거거든요. 절대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안 보일까봐 제가 큰 범위로 하는데요. 이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팔을 이렇게 든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겨드랑이 안쪽 있죠. 그 겨드랑이를 10도 정도 벌린다 라는 느낌으로 속도를 빠르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먼저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 주먹을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때 목이나 어깨 팔 쪽으로 많이 뻐근하거나 신경증상이 있는 분들은 미세 거상 훈련과 미세 외전 훈련부터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팔을 몸통 옆에 붙이면 안 되고 살짝 몸통 앞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 주먹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데요. 팔을 몸통 옆에 붙이면 안 되고 살짝 몸통 앞쪽으로 오도록 해주시고요. 이때 겨드랑이 중간에서 살짝 앞쪽, 그러니까 정거근이 붙어있는 지점을 축으로 겨드랑이를 미세하게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게 미세 외전 운동이거든요. 이 동작은 한 팔씩 하시고 하나가 되고 나면 반대편 팔도 미세 외전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미세 외전을 할 때 이 삼각근으로만 힘이 다 들어오고 겨드랑이를 벌린다 라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꿈치 위치가 이렇게 가상으로 이쪽 지점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살짝 팔꿈치를 바깥 범위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절의 기준점을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움직여보면 어깨 전면이나 아니면 상부 승모근에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는 걸 조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모터 컨트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세 외전을 이렇게 만든 이후에 어깨나 목, 곽인장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팔을 아래 위로 이렇게 살짝 파닥여 봅니다. 이 팔을 날개라고 생각하시고요. 파닥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파닥여 보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다 곽인장이 들어가 있거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익숙해지면 어깨가 곽인장되지 않고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깨의 곽인장이 뺏기지 않고 견갑골의 안정성으로 세팅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상태로 5분을 유지해 보는 겁니다. 초반의 느낌은 별다른 느낌 없이 아무 힘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목이나 어깨, 팔이 너무 뻐근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팔로 진행을 하시거나 이전에 했던 견갑 재활들을 모두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 없이 5분 동안을 목표로 하다 보면 중간에 견갑골 주변의 안정성 근육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나 팔 쪽으로 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쉬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동작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럴 때 부하를 조금 더 높이는데 견갑골의 세팅과 손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손을 몸에서 멀리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면 모멘트함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깨나 견갑골 주변에 견뎌야 되는 부하가 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삼각근이나 상부 승모근으로 힘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원하는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몸 쪽으로 좀 가깝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부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초반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겨드랑이 안쪽이나 정거근 주변 그리고 날개뼈 안쪽에 능형근이나 중하부 승모근에 자극들이 들어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부 승모근이나 이런 삼각근 그리고 가슴 근육들이 점점 힘이 들어가거나 팔이 저린다 라고 하면 반드시 부하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을 몸쪽으로 갖고 오면서요.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미세 회전을 한 팔씩 진행을 하시고 나는 열심히 해서 이 정도에서 지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몸에서 이렇게 멀리 두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뻗을 수도 있고요. 이게 벌서고 있는 것 같지만 견갑골의 안정성이 잘 형성이 되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5분을 목표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정거근이나 능형근이나 중하부 승모근 등등이 지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부 승모근, 삼각근 아니면 대흉근, 소흉근, 광배근 쪽에 힘이 과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칠 때 손이 막 덜덜 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작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유지를 해보시고요. 이거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쉬어주세요. 이 운동이 저희 병원의 견갑재활 프로그램에 마지막에 배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유지하는 동작은 생각보다 몸에 높은 부하를 주거든요. 아무리 코어 능력과 횡격막 기능이 좋아졌더라도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횡격막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정거근 같은 근육들이 흉곽호흡의 움직임에도 계속 개입하기 때문에 동작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숨이 쉽게 가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연습들을 해주셔야 일상생활의 사무 업무나 운전을 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는 상황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5분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비대칭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옆으로 촬영하다가 카메라 구도가 살짝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부분이 있으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5분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능이 좋아지면 어떤 범위에서건 다 유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한결 가볍고 편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